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월 첫 번째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 이제 제가 모니터를 좀 해보면은 학생들이 해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필요한 문항만 따로따로 빼서 듣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간 모의고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보면은 대충 그냥 1시간 정도 남짓, 뭐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시간인데 일주일에 그 정도 시간 영어로 투자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그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정답이 있습니다. 중복 정답이 있어서 내용이치 문제였었거든요. 그것도 좀 더 신경 써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futile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은 표현이 useless. 이 useless를요, 이렇게도 표현하죠. of no use. 아마 기억날 거예요.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of use 하면은 useful, no를 붙였으니까 useless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기억날 거고요. 정답은 3번 유도해 주시면 되고, 선택지 1번에 imminent, 임박한, 곧 다가올, 그 정도의 뜻, lethal, 치명적인.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도 여러분들 그냥 기계처럼 필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어휘가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외워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한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 lethal, 치명적인 외울 수 있다는 거죠. huge는 거대한의 뜻이고, 됐죠?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내용의 흐름을 좀 볼게요. 내가 마침내 깨달았다, 데디아를. 물론 it는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get의 뜻이 뭘까요? get 뜻 싹하게 먼저 딱 안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은 get 목적어, 투부정사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get은 하게 하다, 시키다. 마치 사역동사의 느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저는 그래서요, 영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 나오면은 혹시 이 동사의 뜻이 안 잡힌다, 그냥 하게 하다, 시키다 느낌으로 의미를 부여하시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요?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는 것, 이게 허사였다, 쓸모없었다.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1번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고요. 2번으로 가죠. circumvent라는 단어, 뭔가를 피하다. 그래서 뭔가를 면하다. rectify는 굉장히 그 뭐랄까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 비준, 승인, 굉장히 어려운 어휘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고요. 어피스는 달래다, 뭐 위로하다. 컬렉트는 모으다, 수집하다 정도는 뭐 여러분들 알 거고, 정답은 evade, 피하다. 4번 유도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문법적 개념 갑니다. some 부분 주어고요. of 다음 명사에 의해서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되는데, 동사가 과거니까 수일치는 필요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몇몇 그 피고용인들, 직원들이 단지 기다리는 것 같다.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죠? 내 명령과 디렉션, 지시를 피하려는 또는 내 명령을 면하려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내용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aftermath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math, 수학 이후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aftermath는 여파라는 뜻이에요. 됐죠? 예.
그래서 뭐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이제 뭐 코로나 이후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여파, 그 정도의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murder 살해, 동사 murder 살해하다 되고요. 예, 명사로서 murder 살해, suicide 자살 역시 동사도 가능하고요. outcome 결과, next 중요한 단어죠. 재능, 재주. 요거 우리 옛날에 그 내용시 문제에서 neck이라는 단어 한번 나왔었거든요. 기억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정답은 3번. 여파의 의미로 놓고 본다면은 그거의 결과로 괜찮죠. 본문 내용 볼게요. 요런 표현들 익히세요. 숫자 다음에 also 나오는 거. 요게쯤. 그래서 5달 이상 정도가 걸렸다. 이 나라에서. 뭐 하는데? overcome, 극복하는데. assassination 기억나십니까? 암살. 요 단어 또 몇 차례 나왔던 단어죠. 대통령 암살을 극복하는데 한 5개월쯤이 걸렸다. 그리고 그것의 여파, 대통령 암살에 대한 결과, 여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데 한 5개월 정도쯤 걸렸다. 내용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 어법성 판단으로 갑니다. which, 앞에 in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앞에 선행사 사물 느낌은 틀림없고요. inwhich 다음 문장 구조는 완전해야 돼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일형식 자동사, 완전한 문장 구조. 여기까지가 이제 which 관계사 절이었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considers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consider 이란 동사 꼭 좀 기억해 두시고 한번 정리하세요. 이게요, 고려하다라는 뜻으로 가면은 삼형식 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consider가 고려하다가 아니고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의미일 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갖는 오형식 구조가 돼야 된다. 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요. 보호 자리에 형용사도 올 수 있다. 필기하시고. 뭐 저랑 같이 이제 주간 모의고사 쭉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 구조는 아주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요. consider A, B. A를 B로 여기다. 오형식 구조. 요게 목적어고 B 자리에 목적격 보호,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solitude는 고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이 뭘 생각한다, 고려한다, 중요한 측면을. 논리 구조가 말이 안 맞아요. 삼형식 구조로 가면은. 됐죠? 그래서요, 원래는 요 문장 구조였었는데 consider 뒤에 목적어 solitude,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온다? 명사 important aspect. 그래서 고독을 중요한 측면으로 여기다 간주하다. 2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어떻게 고쳤어야 돼요? 고독이 수동의 주어 자리로. 그래서 BPP로 고쳤어야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is considered. 그래서 고독은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진다. 내용 어떤 건지 알겠지?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에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imply 의미하다 that 이하를. 대절에 if 접속사 주어 동사 커마 찍고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어 동사인데 얼마든지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를 대절해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if의 쓰임, 만약에 예술가가 진정한 천재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
시조부는 현미예요. 주절의 미래 시제, if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 시조부는 현미. 어쨌든 3번의 if는 문법적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의 that, 요거 and 삼각형 묶어주시고 병렬. 뭐하고 병렬? and 다음에 that절, and 앞에 지금 that이 생략된 요 구조. 요게 병렬이다라는 거죠. 다 어디에 걸립니까? imply의 목적 역할하는 that절. 물론 그 전반적인 틀을 못 봤다 하더라도 that 앞에 명사, 선행사 없고요. that 다음 문장 구조는 자동사가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구조. 그래서 접속사 that의 쓰임은 하자 없다. 하지만 이제 문법적 개념은 implies that, 그 다음에 and that절 이렇게 연결되는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였다. 네, 정답 2번 유도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according to의 밑줄 그어놨어요. 딱 하나죠. according to. 요거는 전치사, 뒤에 명사. 하지만 according as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이어지는 구조. 뒤에 80% 명사, 동사가 보이지 않죠? 여기까지가 커마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R 동사의 주어는 teachers니까 according to에는 뒤에 주어 동사의 느낌은 없다. 그래서 전치사로서 according to 나쁘지 않다. 이번에 leisurely,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단어고요. leisure, 우리 흔히 leisure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을 할 때는 leisure, 요게 이제 미국식 스타일의 발음이고요. 영국은 leisu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명사에 뭘 붙이면은 ly를 붙이면은 뭐가 된다? 형용사. 잘 아시죠? friend라는 명사에 ly 붙이면은 친근한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의 쓰임은 나쁘지 않다. 정답은 3번이었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문을요. with a view to ing.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동명사 기본서 어떤 교수님이 쓰셨던지 동명사의 기본서를 보시면은 to ing 구문이 나오는데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거는 with a view to ing. 뜻 중요합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뭐뭇을 본다 이런 거 아니에요. with a view to ing 하면은 뭐뭐하기 위해서.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어사인먼트에 S 붙일 수 있나요? 요건 알아두십시오. homework는 절대 불가산 명사. 그래서 homework는요. 어나 언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요. homework는 S를 붙이지 못해요. 항상 얘는 그냥 단수 형태로만 써야 돼요. 하지만 같은 의미의 assignment는 앞에 얼마든지 어와 언을 써도 되고요. 얘는 assignments, s를 붙여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얘는 절대 불가사 명사가 아니죠. 그거 한번 염두에 두고요. s 한번 붙여본 거고요. 문법적 하자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with a view to ing 꼭 좀 기억해 두시고 6번 생활 영어로 넘어옵니다. 프랭크는 정말 웃겨. 그러게 말이야, 나 알아. 요 표현 알아두세요. crack up. 원래 요 crack이라는 단어가 틈. 그래서 틈이 생겨가지고 깨지다. 자동사 다 같이 갑니다. 깨다, 부수다 이런 뜻 다 연결이 돼요. crack의 기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crack은 이제 금이 가는 개념.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느낌. 이게 이제 crack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런데요, crack up 하면은 의미가 달라지고요. 이게 중간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빵 터지다. 그래서 crack me up 하면은 나를 빵 터지게 하는 거예요. 자동사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crack up 그냥 빵 터지다. 내가 빵 터지다 할 때는 I cracked up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he cracked me up 하면은 그가 나를 빵 터지게 했어. all the time. 걔는 언제든지 나를 빵빵 터지게 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마지막 B번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너에게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은 야 여기까지 동의하면 되지 이 이상을 어떻게 더 동의해. 그래서 얘는 전적으로 동의하다. 우리 생활 영어에서 여러 차례 봤던 내용이에요. 예, 요 흐름입니다. 1번, 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들 be sick of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뭐뭐에 질리다. 야, 나 너한테 질렸어. I'm sick of you.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이 쇼에 질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이 쇼에 질릴 수가 없어. 이게 cannot 동사 원형 아주 강한 부정 추측이에요. 알겠습니까? 야, 이 쇼는 너무나 재밌어서 도저히 이 쇼에는 어떤 누구도 질릴 수 없어. 그 느낌이다라는 거죠. 프랭크는 이때 다스는 동사 앞에 강조 조동사입니다. Great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해. 전적으로 동의. 프랭크가 지금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나 봐. 이런 의미고요. be hooked on. 어디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 내가 TV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 그 정도가 선택지 4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됐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제 7번 문제 요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지 문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로 선택지가 나오고요. 한 완성된 문장이 이어지는데 글쎄요. 선택지를 봐가지고는 이렇게 공통되는 단어가 눈에 쓱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선택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행착오가 너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 The lack of knowledge, 지식의 부족이 그지 같은 결정을 이끈다.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뭘 통해서?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빨리 대답하겠다는 욕구가 prevent a ing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요. 그냥 logical thinking의 목적어가 되고 prevent 막다 못하게 하다. 이성적 사고를 못하게 한다. 내용은 대충 잡았고요. 자 이제 본문 시작합시다. 퀘스천이 하나가 있는데 아리스메틱 몰라도요. A bat and a ball. 이거 야구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공 비용이 1달러 10센트래요. 방망이가요. 비용이 더 나가요. 얼마? 1달러 더 나간대요. 볼보다는. 그러면은 공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1달러 10이야. 근데 방망이가 1달러가 더 나간대 비용이. 그럼 공은 얼마? 10센트. 이건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나오네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답을 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그리고 확신에 차서요. 주장을 하면서 공 가격은 10센트예요. 이 대답은요. 10센트라는 대답은 맞을 수도 있고 obvious 분명한 wrong 틀릴 수도 있대요. 뭔 말이요? 원래 올바른 정답은 뭐였냐면은 공이 5센트였었고요. $1.05가 방망이. 그래서 배트 가격은 1달러 5센트고요. 볼 가격은 5센트고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10센트가 만들어지네요. 야,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구나.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쭉 읽으면서 배트 가격이 배트하고 공이 합쳐서 1달러 10이고 배트 가격이 공보다 1달러가 더 비싸면은 공은 얼마? 10센트 아니었다는 거죠. 1달러 5센트에도 5센트 1달러가 더 비싼 거니까
사람들이 직면한데요. 어떤 이런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uncertain,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사람들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evaluate, 평가를 한답니다. 그 정보를. 됐죠? 예. 또는 관련된 통계치를 살펴보기도 한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근거해야 된다? depend on a long list, 긴 리스트예요. 그래서 a long list 하면은요, of까지의 다양한의 뜻이고, 사람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어떻게 한다라고요? mental shortcut, 지름길. 근데 이 지름길이 뭘 이끌 수 있다라고요? incorrect decision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질문처럼요, 1달러 더 비싸.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멘털 숄컷에 의해서 어떤 정신적 지름길에 의해서 배트 가격은 1달러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숄컷은 빠른 방법이 아니래요.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숄컷은 방법이에요. 수학을 스키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altogether 이 단어 외우세요. 완전히. 함께의 느낌보다는 완전히. 됐죠? 베타하고 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깜빡깜빡합니다. 뭐를요? 얘네들에 대한 교훈을. 뭐 과목해도 되고요. 수업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요거죠. 자동적으로 숄컷에 turn to,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얘기하는 건 원래 turn to는 어디어디 의존하다라는 뜻도 연결이 돼요. 뭐 어쨌든 그냥 숄컷으로 간다. 숄컷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시행착오가 좋은 점수를 이끈다 말도 안 되고요. 숄컷으로 가니까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식의 부족이 poor decision을 이끈다. 글쎄, 숄컷으로 가는 거거든. 뭐 이게 지식의 부족 이런 느낌보다는 이성적 사고로 지금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빨리 대답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지컬 띵킹, 그냥 숄컷으로 가게 된다. 가장 적절한 거는 4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겠다. 8번 제목을 묻는 문제였었고요. 선택지 한번 먼저 볼게요. 글쎄요. 뭐 디그리란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디그리 하면 이제 학위 이 정도가 떠올라야 될 것 같고요. 뭐 정도라는 뜻도 있고요. 온도라는 뜻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본문 보면서 이제 이 뜻이 좀 더 압축적인 거고 뒤에 뭐 get a job 이런 의미가 보이는 것 보니까 학위를 얘기하는 느낌이다. 학위에 관한 내용인가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많은 고등학교 시니어들은요. 직면한대요. 이것에 또는 비슷한 어떤 결정인데 요거에 직면한다는 거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디그리를 내가 해야만 하나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나 무슨 말이지?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어떤 재정적인 측면인데 요 다음부터 잘 보시면 돼요. 비용이 든다는 거죠. 대학을 가면은. 지금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대학을 가냐 아니면은 일자리를 찾을 건가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대학을 가냐 마냐의 느낌. 자, 대학을 가면 일단 돈이 많이 들 거고요. 또 잡 마켓에서 몇 년 동안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out of요. 왜? 학교를 다니니까 직장은 아예 못 구할 거고. 이거와는 반대로 대학을 졸업하면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고졸자들이 받는 것보다. 글감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가면은 돈은 당장 못 벌어. 하지만 졸업을 하면은 지금은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고졸자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무엇이 올바를까? 대학을 갈까?
아니면 그냥 그 직업을 구할까? 대학 가지 말고 어떤 게 적절할까? 사례를 들어주네요. 작년 사례를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돈을 벌었대요. 얼만큼을? 1년에 28,000불을. 반면에 대졸자는 51,000불이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23,000불 정도 연봉이 차이가 나네요. 만약에 당신이 5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나서 졸업을 하면은 고졸자랑 비교해 볼 때 너는 5년간 이만큼 1년에 잃어버린다라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졸자가 바로 얼마를 벌었어요? 28,000불을 버니까 1년당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외려 5년 동안 이제 1년에 이만큼을 잃어버릴 거고 또 투이션 등록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한 5만 불 정도 됐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돈을 손실은 볼 수 있어도 너가 매년 요게 이제 23,000불이 23,000달러가 이제 차익이었었어요. 가고 못 가고에 대한 몇 년 동안 이 차익이 42년 동안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네가 직장을 계속 간다면은 이만큼 42년 동안 더 벌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네트 게인이 얼마가 된다? 42년 동안 이만큼을 더 버니까 합쳐 보니까 거의 77만 불 정도 네가 네트 게인이 된다. 이게 이제 순이익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네트가 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트 그로스 뭐 순수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게 요만큼이다라는 거죠. 순이익이. 작가가 어떤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까? 대학 가라. 물론 비용이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42년을 따져보면은 대학 가서 학위 받고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더 뭐하다? 너한테는 이익이 될 거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 pursue, 추구하다. 학위를 따는 것이 진정으로 이익이 된다. 3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됐죠? 이게 bachelor's degree가 있었는데 이게 학사 학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master's degree 하면은 이제 석사 학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doctor라는 개념이 붙을 때는 이제 박사 학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doctorate degre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정리됐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 항상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떠올려 가면서 빈칸을 추론해 보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 take a picture, 빈칸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사진이 cluttered 하거나 busy 또는 background distraction을 갖고 있다면은 subject 주제가 혼돈성에서 lost가 되고요. 주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스토리를 컨베이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진을 찍을 때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 get rid of, 없애다, 제거하다. 주제를 명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background component는 다 없애라. 뭐 하기 위해서? concentrate on your own subject. 네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앵글이야, 각도를 찾아야 돼. 어떤 각도지? 주제가 stands out, 두드러질 수 있는 배경으로부터. 던지려고 해봐봐. 백그라운드를 out of focus, 포커스 바깥으로. 즉, 포커스를 딱 주제를 잡고 나머지 배경들은 좀 다 버려라. 스페셜 렌즈도 한번 사용해봐봐. 최소화하기 위해서 chaos, 혼돈을. get down low, 이런 게 어려워요.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춰. backdrop, 이게 백그라운드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솔직하게 이 느낌은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자세를 한번 높여봐라. 좀 더 만족스러운 앵글을 찾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잘 안 잡혔을 거고요. skip.
bottom line 이런 표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점 또는 핵심은 주제를 정확하게 네가 찾는 거고요. 디테일은 절대로 아닐 거다. 백그라운드는 다 없애라. 그래야지 이 주제가 압도할 것입니다. 이미지를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작가는 뭐 얘기하는 거죠? 배경을 다 삭제하시고 뭐에만 주제만 포커스 온 하세요. 됐죠? 예. 빈칸 다시 옵니다. 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배경은 좀 없애시고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 느낌으로. 밸런스 균형을 얘기하는 건가? 단순함. 다 좀 버리고 다 삭제하고 주제만 포커스를 맞춘다. flexibility,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상력.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다. 요 정도는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뭐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10번도 역시 마찬가지.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stick to, 요 정도는 이제 끌어내야죠. 집착하는 겁니다. 고수합니다. 첫인상에 집착을 하면은 그 첫인상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첫인상에 자꾸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한번 생각해 봐봐. 네가 언급을 했어. 이웃의, 새로운 이웃의 이름을 누구한테?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나 걔 아는데. 네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나 걔 아는데. 그런데 걔는 처음에는 나이스해. 하지만 it's all on act. 마이너스 느낌으로 오면 될 거고요. 아마도 이러한 평가가 그라운드가 근거. LES에서 없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웃이 바뀔 수도 있다고. 뭐 이래로요. 네 친구가 그를 안 다음에 이웃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친구의 판단이 unfair,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친구의 판단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일단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 저놈 말이야.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it's all on act야.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 받아들임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가 이웃에 반응하는 방식에 저놈 나쁜 놈이야. 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친구의 판단이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간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세인트의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 잡혀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의 행동, 이웃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요? 그냥 받아들였잖아. 이 방식 그대로 이 판단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냥 받아들이면은 이 방식대로 행동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너를 지적으로 보이게 한다. 받아들인다니까요. 네 지위를 업그레이드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네 기대에 맞춘다. 받아들였네요. 편견을 제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편견을 없애는 거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느낌. 완전히 오답. 정답은 3번. 이렇게 답을 유도해야 된다. 세인트가 성인이에요. 이웃이 성인일지라도 그렇게 딱 판단이 들어오면은 어때요? 그냥 그 판단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글이었었습니다. 11번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이제 빈칸을 추론하는 빈칸 어휘입니다. 여러 해 동안 디텍티브 형사들이 쭉 try to 부정사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갑작스러운 disappearance, 사라짐, 실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스테리를 트윈 브라더스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느낌. 미스테리를 답 가면 되죠. 미스테리를 뭐 했다. 뭐 하려고 해봤는데 미스테리가 해결이 안 됐다. 풀리지 않았다. conceal, 숨기다. 미스테리를 숨기려고 했다. 미스테리를 create,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imitate, 미스테리를 모방하다. 여기서 오답 잡으셔야 돼요. 이 단어가 어려웠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 단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9가지 기출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로요. 어떤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얽힌 실타래를 풀다 할 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unravel the problem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다, 풀다. 그렇군요. 4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빈칸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니까 문맥적 개념 보셔야 돼요. 많은 시민들이 look forward to 명사 또는 ing 뭐뭐하기를 학수고대한다. 내셔널 어셈블리 국회, 뭘 제안하는 국회의 그 국회의원들을 학수고대한다. 빈칸을 제안하는데 빈칸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예요. 새로운 헬스케어 리폼 빌 법안입니다. 법안. 그래서 그 건강보험 어떤 법안을 뭐 할 수 있는 빈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학수고대한다는 거죠. 문법적 개념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viable, 실행 가능한. monotonous, 단조로운. trivial, 사소한. anonymous, 익명의. 요거 나왔으니까 우리 요거 하나 비교해 보자고요. 많이 헷갈리나 봐요. 이 완전히 스펠이 다른데도 unanimous. 완전히 스펠이 다르죠? 얘는 만장일치, unanimous. 됐죠? 그래서 헬스케어 리폼 빌 개혁 법안을 좀 이렇게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거, 단조로운 어떤 솔루션, 사소한 솔루션 같은 맥락이거든요. 가장 적절하다면은 1번으로 답을 쓰셔야 된다. viable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문법적 개념을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ing 어디 있죠? 네, 이게 ing입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 그럼 얘네들은 뭐죠? 이게 요 동명사의 offering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제공해야 된다고. 뭐를?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이렇게요. 이러기를 시민들이 뭐한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look forward to. 네, 내용 흐름 잡아주셔야 되고요. 13번 넘어갔죠? 어법성 판단. some animals 주어 동사부터 출발. that 문법적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요. 잠깐만요. hibernate까지가 동사고요. put on, 이게 some animals에 대한 주어 동사다. put on additional weight, 살 찌우다라는 개념이에요. 가을에 몇몇 동물들은 살을 찌운다. 어떤 동물이지? hibernate, 동면하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animals 수일치도 나쁘지 않고요. 복수니까 복수 동사로. 그래서 동면하는 동물들은 가을에 살을 찌운다는 거죠. 겨울에 잠을 자야 되는 거니까. 1번 하자 없습니다. 정답이고요. 2번 animals, 가까운, 어디에? 인간에게 더 가까운 동물들이 my behave, 행동한다, 행위한다, 일형식 동사. 어떻게? 다르게.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로. 형용사 부사 문제 출제해 본 거예요. 3번 별표 3개. 요런 게 틀리기 쉬운 거죠. aged, 기억나십니까? ed. ing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부사. 형용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이런 문제, new developed, ed 앞에는 형용사가 오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newly developed, 부사를 써야 되는 개념들.
그래서 prematurely aged 부사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었고요. housewives는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끔 되다. count on 어디에 의존하게끔 되다. certain brands에 의존을 하는데 이 brands가 광고주들이 allow them to forget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는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들의 브랜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뭐가 빠져있죠? forget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죠. 깜빡하는 거야. more 앞에 있는 brands of goods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인데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은 커마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또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었더라?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사용 불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많이 그게 이제 변색이 되고 변질이 돼서 뭐 that 꼭 써야 되는 자리에 which 쓰기도 하고요. who 쓰기도 하거든.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거기는 시험 문제를 안 내지만 이 부분은 변질된 게 없다고 그대로 지키는 문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that은 뭐하고요? 커마하고 함께 쓰면 안 돼. 그래서 앞에 사물명사니까 요 that을 뭐로요? which로 고쳐 써야 된다. 커마 which는 얼마든지 써도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렸고요. 1번이 정답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다. 자, 14번 역시 어법성 판단 어려웠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틀려요. 주어, 동사. 왜 동사 문법 안 봐? 법안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과되면 이래니까 여기서 수동태. 물론 반대당이 야당이 반대할 거다. 미래. 여기 이제 시조부는 현미 뭐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됐죠? 예, 시조부는 현미. 1번 정답입니다. 법안은 지가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과되는 거야. 통과하다 무엇을 반드시 능동일 땐 목적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the bill is passed 이렇게 고쳐 써야 된다. 그의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부주의가 result in 무엇을 초래하다. such 다음에 어명사 나쁘지 않고요. 자, 앞에 장소에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 뒤에 주어가 도치. 됐죠? 예, 일형식 동사. 예, 원래는 이제 several new industries arose in the new town. 요게 주어고 동사 요게 뒤로 빠져야 되는데 강조를 목적으로 앞으로 뽑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까지 3번 나쁘지 않았고요. 뉴번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아주 드라마티컬리하게 이전보다. 요 than에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전보다 일형식 동사 뒤에 감소하다 어떤 식으로요? 급격하게 부사 쓰임 나쁘지 않고요. 됐지? 자, 15번 생활용어로 넘어갑니다. May I have more? 내가 좀 더 먹어도 되나요?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이런 표현들은 좀 익혀두시고요. Consider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상황을 고려할 거예요. Will they? 정말로요? 그들이요?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정말로 당신이요? 여러분들이요?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정말 내 상황을 고려할 거예요? 당신들이요? Will you?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Will they? 그들이요? 갑자기 그들이 왜 나와? 뜬금없이. 말도 안 되죠. 3번. 왜 이 장치가 제대로 properly 적당하게 작동하지 않지? 야, 플러그 먼저 꼽아. Get me some wine. 와인 좀 갖다 줘. 여행을 한 다음에 브라질로. 브라질 여행 갔다가 오면서 와인 좀 사다 줘. You bet. 물론이지. 당근이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이 그럼 사다 주지.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상황을 고려할게요. Will they? 그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이요? 여러분들이요? Will you?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래서 2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15번까지 정리가 됐네요. 자, 16번 문제는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거고요. 항상 이 문제는 도입부에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방향 잡으세요. 그리고 이 방향대로 글이 읽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회사가 브랜드를 아주 케어풀리하게 매니지한다. 브랜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브랜드 관리를 하냐면은 그 첫 번째가 브랜드의 포지셔닝은 반드시 고객들하고 끊임없이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객들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브랜드는 케어풀리하게 매니지가 된다. 그리고 1번 넘어갑니다. 계속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브랜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 좀 볼게요. 메이저 브랜드들이 마케터들이 돈을 사용을 하는데 광고비에 왜 돈을 광고비에 쏟냐면은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선호도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역시 브랜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일 거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돈을 이만큼 쓰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밑줄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고, 그러한 광고 캠페인이 도와줄 수 있다. 뭐 하는데? 네임 레코그니션. 여기서 그냥 네임이 그냥 이름은 아닐 거고요. 브랜드 네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낼 거고, 그 브랜드에 대한 지식도 만들어낼 거고, 심지어는 브랜드 프레퍼런스, 선호도도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있대요. 어떤 사실이냐면은 브랜드가 not maintained,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다. 뭐에 의해서? 광고비만 쏟아가지고 브랜드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A가 아니라 not A but B. 뭐에 의해서? 그 브랜드를 경험하는 거에 의해서도 브랜드는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 오늘날 커스터머들은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끔 되다. 브랜드를 알게끔 된대요. 뭘 통해서? 아주 다양한 컨택트를 통해서, 브랜드하고의 컨택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브랜드 컨택할 수 있는 것들도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컨택들은 광고를 포함하지만 광고 말고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컨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드 오브 마우스 어떤 구두로도 이것들이 컨택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지금 다 브랜드를 뭐한다? 관리하는, 제대로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과정 절차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4번 바로 갈게요. 이건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브랜드 포지셔닝은 settle down, 정착을 한다는 거죠. 뿌리 밑으로 정착을 한다는 거니까 뿌리를 내린다. unless가 포인트예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은,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있게 다루지 않으면은 뿌리를 내린다. 너무나 생뚱맞죠. 주의 있게 다루면은 다루지 않으면은 뿌리를 내린다. 요 unless 딱 한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if. 만약 주의 있게 잘 다룬다면은 그 브랜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도입부에 있었던 브랜드 관리를 잘한다는 거거든. 4번이 전체 맥락에서 대단히 어색하다. 다시 한번 정리.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은, 잘 브랜드를 다루지 않으면은 뿌리를 내릴 거다? 아니죠.
잘 다루지 않으면 뿌리를 못 내릴 거다. 이렇게 와야 되겠지. 글의 흐름으로 간다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무관하다.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7번 갑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17번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답을 1번으로 써서 오답으로 답을 체크했을 겁니다. 근데 1번은 이제 오답인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요. 글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갈릴레오가 요 단어가 포인트예요. obsess. 앞에 비동사랑 같이 결합이 되면은 사로잡히는 겁니다. obsess란 단어는 여기에 그냥 계속 탐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은 알겠습니까? 예.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코페니쿠스의 이게 heliocentric theory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동설이에요. 지구가 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 주변의 것이 돈다고 생각을 했죠.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헬리오센트릭을 몰랐다 하더라도요. 그냥 코페니쿠스의 이론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꽤 오랫동안. 그리고 출판을 하기로 계획을 잡아요. 이 지동설을 서포트 해주려는. 여기까지는 틀림없이 선택지 1번 보세요. 여기 preoccupy도 똑같은 뜻입니다. 사로잡다. BPP니까 사로잡히는 거죠.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 단어만 바꾼 거예요. obsess하고 preoccupy. 똑같은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1번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니까. 근데 왜 1번이 답이 안 되는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 끝부분에서 명료한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동설을 지지하는 책을 출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계획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요? 여기 포프 교황입니다. 교황의 명령 때문에 1624년에요. 이 책은 뭐 하면 안 된다, 출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황의 명령 때문에 계획을 바꿉니다. 출판 못하는 거죠. 출판이 지연이 되는 거야. 딜레이가 되는 거야. 됐지만 이제 명령이 있었으니까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마침내 책을 출판합니다. 1632년에요. 이 책은 즉각적인 성공을 이루어요. 그 성공에 대한 근거가 because 뭐 때문이냐면은 이 책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회자를 하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 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요거죠. 1632년에 이 책이 이끌었는데 많은 논쟁을 대중들로부터 낯이 있으니까 이끌지 못했다. 논란이 됐다는 것은 회자됐다는 거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선택지는 없었다고 하니까, 낯이 있으니까 일단 3번은 답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violate 위반하다. 금지를 위반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면서 갈릴레오는 이 사람의 이론을 defend, 방어하죠. 하지만 분명히 교황은 경노해요. furious. 그리고 갈릴레오를 소환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재판을 받으라고, 로마로. 그는 재판을 받았어요. 뭐에 대한 재판입니까? 이 이론에 대한 재판. 그런데 이 이론이, 코페니쿠스의 이론이 against the teachings of church예요.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된다는 거죠. 아까 교황이 너 이거 출판하면 안 돼. 또 이 코페니쿠스의 이 지동설은 교회의 가르침에 정반대다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페니컨의 이론은 endorse가 지지하다. 앞에 낫이 있고 was 수동태니까 지지받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 의해서는
이 이론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거는 금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림없이 내용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번하고 4번이 남겨져 있는데요. 4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재판에서 갈릴레오는 거부를 해요. 취소할 것을, 자신의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야. 지지 철회 나는 못하겠다. 난 끝까지 지지하겠다라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죠. 자, 재판을 받아서 판단을 내렸어요. 너는 교회의 가르침에 지금 어긋나는 걸 하고 있다. 명령을 받습니다. 뭐 하라고요? call off 하라고, 취소하라고, it. 그러니까 코페니쿠스의 이론을 철회하라, 취소하라라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는 뭐였었어요? 코페니쿠스의 이론을 지지하는 거죠. 이론에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코페니쿠스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이거를 끝까지 지지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 반대에 자기 의지를 꺾는 거니까. 꺾었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코페니쿠스 이론은 틀렸다. 지지 못한다는 개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거부하지 못했죠. 취소하는 것을 거부했다. 너 이거 취소해. 나 취소 못하겠어. 아니죠. 왜요? 따른 거니까.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요. 서포트 했다는 것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마지막 문장 지지를 철회하는 거니까 지지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얘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의 정답은 2번. 쉽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한 오답이 참 많았을 것 같고요. 그 1번에 대한 것은 마지막을 놓쳤기 때문에 1번, 2번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오면은 지지를 철회하는 거구나. 지지를 그만두는 거구나. 지지했다는 것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됐죠? 어차피 꺾은 거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2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연결사 문제입니다. 밤에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아닙니다. 낮보다는 심플하지가 않을 거야, 밤은. 근데 장비만 잘 갖추면은 밤에 다이빙 하는 거, 바닷속 들어가는 거, 심플, 스트레이트 포워드 심플입니다. 단순할 수 있다. 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라이트이 나오는 거죠. 쉽게 너의 길을 비출 거다라고요.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도 플래시라이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레쉬라고 하나요? 이게 비춰줄 거다라고요. 드러냅니다. 몰려 마린 라이프를 아주 형형색색 마린 라이프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플래시라이트를 쫙 비추면은 이런 것들이 보일 거야. 플래시라이트를 닫으면은 정반대의 개념이 나오네요. 그래서 A번에는 반대 대조가 나올 거고요. 닫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근데 깜짝 놀랄 거라고요. 얼마나 물 밑에 빛이 많은지. 예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안 되고요. however가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죠. as나 unless, 뭐 if, though, although 이런 연결사를 묻는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항상 접속사, 주어동사, 커마 주어동사 구조가 나올 거다. 물론 주어동사 주절이 먼저 나오고 접속사, 주어동사, 종속절을 뒤에 이을 수 있다. 여기서 as를 물어보는 거야. 이 자리에 unless가 어떠니, though가 어떠니 이런 걸 물어볼 때 문제 풀이의 과정은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연결사를 끌어내 주십시오라고요. as는 뭐뭐 할 때 시간의 개념도 괜찮고요. 뭐뭐 때문에 이유 원인도 괜찮고요. unless는 계속 반복됩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됐죠? 자, 한번 봐볼게요. 요거 많은 생명체가 인광을 사용한대요. 밤에는. 그리고 네가 물을 통해서 움직인다. 너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ause 목적어 투부 정사. 아주 작은 wave of light,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빛의 파장, 이런 것들을 release, 이렇게 이제 플랑크톤이 빛의 파장을 release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느낌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남겨둡니다. 아름다운 그 빛이 나는 트랙, 자국을 남겨두는 거야. 네 뒤에. 아, 네가 물살을 따라서 싹 움직이면은 네 뒤에 생명체들이 어떤 그 빛의 파장을 바깥으로 내놓아서 아름다운 어떤 흔적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네가 움직여야지 뒤에 이런 어떤 아름다운 어떤 빛의 파장들, 아름다운 흔적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네 뒤에 이런 게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unless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빛의 파장도 나올 수 없죠. 움직이기 때문에 네가 움직여서 움직일 때 빛의 파장이 뒤로 나오고 아름다운 흔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하게 S쪽으로 와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답을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9번 계속 넘어갈게요. 이때 라이팅, 글을 쭉 읽어보니까 라이팅은 조명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내는데 조명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영향을 줄 거다.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의 유형에 종류에 영향을 줄 거고요. 자, 어두운 방에 네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요. 좀 밀착해서 앉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게 된다고 좀 더 개인적인 대화가 일어날 거다. 방이 어두우면은 A번에 요게 포인트. 이러한 non-verbal behaviors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하지 않는 행동들은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 softly하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없는 어떤 행동들, 즉 제시문 다음에 A번은 먼저 들어오지 못한다. 됐죠? B번에 심리학자가 뭘 찾아냈냐면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문사항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됐습니까? 어디에서? 요 di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어둑어둑한, 그러니까 dark보다는 조금 덜 어두운 개념이에요. 조명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봐요. 낯선 사람하고요. 이것이 이제 동사 뭘 만들어내냐면은 주저함, 또 상당한 decrease 감소, eye contact, 그리고요 gaze가 응시하는 거죠. 요것도 좀 줄어든다. 잠깐만. B번을 읽으면서 these non-verbal behaviors가 어디에 있었다? 여기에 있네요. eye contact, 또 응시하는 거, gaze하는 거, 또는 주저함, 말하지 않는 느낌. 내가 선택한 답에는 반드시 BA가 묶여 있어야 되고요. C번에 보면은 however 치고요. 이제 밝아지면은 아까 여기 어둡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반대되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behavior, 말로 하지 않는 행동들은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반대되죠 치고 C번 먼저 출발. 무조건 BA는 묶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CBA 4번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 자, 논리의 공백이 없었어요. 제시문을 빼고 그냥 쭉 읽어보니까 여기 이제 에러나 페일러는 인간이 디자인한 것을 뭐한다? corrupt, 붕괴시킨다, 타락시킨다. 뭔 말이요? 단 하나의 부품의 결함도, 자동차 엔진 부품에 하나만 결함이 있어도 false 목적어 투부정사 call for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토우트럭 알죠, 여러분들? 견인 트럭이요. 자동차가 엔진 하나만 부품이 고장이 나도 어떻게 토우트럭 불러야 돼요. 운행이 안 될 테니까. 하지만 또 자연 시스템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쭉 자연 시스템이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는 어디에 논리의 공백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키워드가 보여야죠. 시그널,
마찬가지로 공유, 세현, 소재는 서로 달라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컴퓨터 회로 서킷이라고 합니다. 어떤 와이어링, 배선에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있어도 이게 뭘 의미한다? 컴퓨터를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회로가 뭔가 하나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은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이 나는 거고요. 자동차 엔진 부품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동차 토우트럭을 불러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떤 소재가 있었습니까? 자동차, 컴퓨터, 소재는 서로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때요? 부품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동차가 망가지는 거고요. 컴퓨터 부품 하나만 고장이 나도 컴퓨터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디자인이고, 요 다음부터는 다 뭐? 자연이 만들어낸 개념. 그래서 투 개념 이용하시고, 요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요 공간 안으로 앞에 먼저 출발하고 similarly computer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요 주간 모의고사 이외 또 내용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